세월호의 아픔이 지워질 수는 없겠지만 상처가 덧나지는 말아야 할 텐데요. 유가족을 위로하고 자성해야 할 정치권에서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을 향해 무례한 언사가 터져나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전 국민적인 비극마저 번번이 정치의 도구가 되고 나는 세월호 참사 5주기. 아직도 부끄러운 우리 현실입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소종섭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SNS에 올린 글에 유가족은 물론이고 많은 국민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제어 영상 보고 난 뒤에 이야기 나눠보죠. 정치권은 강해서 한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정치력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여론이 어떻게 그 오늘 같은 기회를 유가족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본인이 사죄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정말 도덕적으로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언어를 통해서 정치인들이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 거죠. 세월호가 지겹다니요. 저는 당신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창피합니다.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 지금 자유한국당 부천소사 당협위원장 맡고 있죠. 일단 문제가 된 SNS의 글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변상련을 제가 읽기가 좀 어렵네요. 회쳐먹고 찜쪄먹고 뼈까지 발라먹고 징하게 헤쳐먹는다. 10억의 보상금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좀 보죠.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앞서 언급한 10억의 보상금 이야기입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이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은 못 쪼개겠다. 일단 여기까지 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논평의 가치가 없죠. 오늘 같은 날. 저걸 왜 우리가 다시 읽고 논평을 해야 됩니까? 참담하기 그지가 없고요. 첫 번째로는 사회적 참사, 그 아픔, 고통, 슬픔에 대해서 그 어떤 동병상련이란 말을 쓰시면 안 되죠. 차 전 의원께서 지금 사회적 공감 능력이 제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는 이 또 심야에 4.16이 채 지나기 전에 네. 우리가 미디어에서 논평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그냥 사죄하고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왜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분석해 본다면 네. 제 생각에 차 전 의원이 방송인 역할을 하시고 그동안 정계를 떠나 있다가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금 특정 지역에 당협위원장을 맡았어요. 정계에 복귀하기 위한 본인의 예. 급박한 마음인데 이 우리 사회를 세월호와 반세월호로 쪼개서 이 세력으로 구분을 하고 지금 본인은 반세월호 자리에 서 계신 예. 거잖아요. 지금 이것을 정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정치의 본질이 뭐냐면 저는 그건 인간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이데올로기, 뭐 좌파 우파 얘기 늘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휴머니즘이 없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에서 정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간성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민심을 읽겠습니까? 네. 전 정계 은퇴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글에 대해서 뭐 지금 삭제된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네. 것이 유가족분들께 또다시 상처가 될까 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좀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소 편집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떤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죠. 모든 죽음은 저는 굉장히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보는 유가족들의 가슴은 찢어지거든요. 네.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특별하죠. 네. 그 평온한 날, 그것도 대낮에 이해할 수 없는 사고로 또 납득할 수 없는 구조 과정을 온 국민이 지켜보면서 학생 선생님 261명 네. 포함해서 304명의 그야말로 엄청난 희생자를 냈던 그런 대참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쨌든 이 안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한 단계 좀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러한 차 전 의원의 이런 표현처럼 그 네. 자체에 대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러한 폄하를 하고 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정말 네.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정치권에서 뭐 비슷한 논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이슈를 조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이유가 이어서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보시죠.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의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평을 했고요. 이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제가 차명진 의원이 쓴 그 표현을 그대로 그냥 읽겠습니다. 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 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떨어버리려는 마녀사냥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자식을 팔아서 내 생계를 챙긴 정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당신들의 기레기를 꽉 잡고 있으니 저희 같은 뭐 언론을 이야기하는 네. 거죠. 만천하에 폭로해라. 사실 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 상당히 거친 수위에 정말 말 그대로 막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글 앞부분에서 언급한 네. 개인당 10억 원의 보상금을 네, 받았다는 부분, 이거 사실관계부터 좀 짚고 가죠. 이건 지금 현재는 사실이 아닙니다. 학생 1인당 한 4억에서 5억 정도고요. 그 구성 자체도 보면요. 국가에서 주는 이 배보상금, 네. 국가 위로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성금으로 모은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보험입니다. 네. 여행자 보험도 있고요. 여기엔 또 일실 수익을 계산해서 이 정말 안타까운 사고로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남은 생애에 대한 이제 보상을 유가족에게 주는 것이죠. 보험금은 가입한 사람들은 다 받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이 사고 피해자들은 이 보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그 모아서 한 5억, 6억, 교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받습니다. 1, 2억. 네. 현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순직하신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10억이라는 금액을 네. 무리하게 이제 주장한 것도 문제가 있거니와 문제는 아까 중간에 아까 분석해드린 대로 저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황교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어제 이 세월호 유가족과 이 네. 4.16 시민단체들이 18명의 처벌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걸 정치적인 공세로 받아들인 거예요. 자, 징하다, 뭐 나중에 또 징글징글하다는 네. 표현도 다른 정치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5년 됐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명진 전 의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세월호의 진상을 아십니까? 왜 침몰했는지 아십니까? 모를 거려? 지금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두 번째로는 책임자 처벌 누구 됐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명이죠. 국가 네. 책임자는 한 명입니다. 이준석 선장 무기징역 가 있지만 예. 지금 국가 책임자라 하면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 2, 3 함정의 정장만 예. 징역 3년 살고 나왔고요. 나머지는 아무도 책임진 자가 없습니다. 세월호가 터지자 유가족이 요구한 3가지가 5년째인 오늘도 그대로 메아리칩니다. 네. 첫 번째, 진실을 좀 알려주세요. 두 번째, 책임자 처벌해 주세요. 세 번째,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가 네. 세워주세요.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이 3개인데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네. 5년 지났는데. 그럼 진상을 알고 나서 자, 진상도 알고 책임자도 처벌됐고 배보상도 다 끝났고 재발 방지도 완료됐다면 자, 5년 됐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잊읍시다.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받아줄까 말까요? 예. 위안부 문제 수십 년 됐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일본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피해자가 그만됐다 할 때까지 사과하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5년 됐는데 징하다고 하시면 앞으로 이 부모님들은 수십 년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니까 상처를 정말 파헤치고 소금 뿌리는 일이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강한 성토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유가족들 마음은 어떨까요? 최 평론가께서 방금 전에 언급하신 그 부분 어제 유가족과 4.16 관련 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박근혜는 국가수장으로서 세월호 전복 8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처음으로 나타난 말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힘듭니까? 박근혜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의 국민 생명권과 국민 행복권을 유린한 책임자입니다.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을 감추기 위해 공문서 조작과 진실 은폐를 서슴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우병우는 세월호 참사 후
목포 해경 123 정장의 국가 책임을 묻는 광주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압력을 넣어 막으려 했고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는 등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네, 저희 얘기 나눈 것처럼 지금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자는 한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한다라는 최명진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뭐 여기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가 없죠. 그 당시에 온 국민이 알고 있다시피 어쨌든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최고 통치권자로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 구조하려는 노력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해경 수사를 좀 방해한 그런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향후에 이제 조사가 진행이 돼야 네.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인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많은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제 향후에 어떤 특조위 조사라든지 네. 이런 과정에서는 너무 이런 부분이 또 정치적인 공세로 흐르면은 이 본질을 벗어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차분하게 특조위 조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지켜보는 것이 좋고 오히려 정치권은 이 세월호 참사가 준 진정한 교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안전한 사회,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진정한 교훈이거든요. 네. 그것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실제로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이라든지 안전 조치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번에도 이제 강원도 산불이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 지상에 있는 케이블들이 다 타버리면서 대통령과 강원도지사가 영상통화가 안 네.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의 그런 참사를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 사회가 발전해가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러한 부분에서의 변화야말로 아마 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바라는 본질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세월호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는 차명진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가족협회랑 지금 사회주연대는 고소고발 바로 지금 즉각 검토하고 있고요. 네, 오늘은 뭐 기억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뭐 오늘 소장을 접수는 못하겠지만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지금 수사 대상입니다. 예. 결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세게 뭐 보수 세력이 결집을 촉구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매우 정략적인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매우 정략적인 행동으로 보고 있고 고소고발을 바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적인 지탄을 받으면서 결국 하루 만에 사과글을 올렸죠. 하루 만에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그 해당 글을 삭제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죄송하다. 네. 이 사과를 하면서 사과와 함께 사과의 뜻으로 모든 방송에 출연하지 않겠고 이제 SNS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런 생각 밝혔는데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사과글을 게시하기 불과 1시간 전까지 또 이 김문수 전 지사, 경기도지사 현역 시절에 네. 정무부지사 지내면서 그야말로 이 김문수 지사의 오른팔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차명진 전 의원이 김문수 지사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막말이라고 지금 비난받고 있지만 네. 오히려 내가 지금 외로운 처제니까 나를 좀 지켜달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이 돌을 던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그 메시지에 반응하는 지지층이 있다고 지금 믿는 거예요. 지지층이 보는 채널에서 정치적인 저렇게 행위인 이야기를 거예요. 했군요. 그러니까 예. 결집해서 내 말에 좀 동조해달라고 하는 메시지까지 날렸어요. 네. 하지만 더 이상 내가 못할 말을 했구나라는 것을 마지막 타이밍에는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리는 것으로 네. 수습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남긴 파장 사과가 본심인지 아니면 저 원래 올라왔던 페이스북의 글이 본심인지 네.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문수 전 지사의 오른팔이었다 뭐 이런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차명진 전 의원 어떤 사람이었나 현역 시절엔 어떤 일들을 했었나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차명진 전 의원이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죠.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죠. 원래 이제 서울대 정치학과에 다닐 때 그 굉장히 운동권이었습니다. 운동권 출신으로 나중에 이제 민중당 활동도 하고 예. 그리고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시절에는 또 보좌역 특보도 하고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제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보좌관으로 오래 있었죠. 그러면서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할까요? 네. 평소에도 그런
표현을 좀 쓰는 그런 전 의원이고 뭐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뭐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기 등등등 좀 뭐랄까 튀는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네. 언론에 좀 조명을 받기도 했던 지금 그런 뭐 인물입니다. 붉은 글씨로 나오고 있는 6,300원짜리 황제의 삶 이게 네. 과거에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기 체험을 하고 나서 예능 저런, 프로그램에 예. 나가서 저 정도 비용 하루에 충분히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이제 이런 발언을 해서 그때도 물의를 빚은 바가 있습니다. 네. 5.18 망언 논란 때도 그랬지만 이런 막말이 차명진 전 의원한테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네. 현역인 정진석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하루 종일 논란이 됐어요. 그 얘기도 뭐 제가 다 언급하고 싶지 않고 지금 자막으로 이제 나갈 텐데요. 네. 여기도 비슷합니다. 아까 이제 징하게 뭐 헤쳐먹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 자식 팔아서 뭐 10억 원을 가지고 나 같으면 이 돈 못 쪼개겠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부모가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이 징글징글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세월호를 좀 그만 우려 먹어라 네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징글징글하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5년인데 5년이 징글징글하면요. 세월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년 동안 추모해야 됩니다. 1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한 사회로 바뀌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정말 이 사고와 참사를 겪을 때마다 전 오늘 그 이 노트르담 대성당이 불타는 걸 보면서 2008년 숭례문 불타던 생각 네. 다 우리 국민들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프랑스 파리도 우리 같은 일을 겪는구나. 오늘 바르셀로나, FC 바르셀로나 해외 스페인의 축구팀이 세월호를 추모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이 어떻게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을 세월호 그것도 참사 추모 5주기 당일날 네. 쓰실 수 있는지 좀 난감합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 쓰실 수 있느냐 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진석 의원이 다른 날도 아니고 바로 네, 오늘 오늘. 국회에서 이런 상을 받았다고 해요. 제8회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 언어상, 품격 언어상. 오늘 페북글 보고 상처받은 유족과 국민들한테는 참 씁쓸한 네.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이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는지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윤리위 징계나 제명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본인이 사죄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추가로 지금 조치 계획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절차를 따라 하겠습니다.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께 아픔을 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당 윤리위 차원에서 혹시 뭐 논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대표께서 결정하실 부분인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윤리위 소집은 했는데 어느 정도의 징계가 나올 것으로 좀 보십니까? 지금 상황 봐서는 지난번에 이제 5.18 망언 관련해서 김진태, 김순례 의원 건도 지금 정확하게 안 결정이 됐죠. 안 되는 네.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이번 이 세월호 참사 관련된 또 다른 망언들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자유한국당 지도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일단 19일 날 당 중앙윤리위를 소집을 해놓은 상태인데 현재 그 자유한국당 당규 21조 1항 보면은 4가지로 돼 있어요. 네. 징계할 수 있는 게 가장 강한 조치가 제명하는 겁니다. 예. 제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탈당을 권유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당원권을 정지하는 거, 그리고 제일 약한 게 이제 경고. 네. 이 4가지 조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날 아마 이 4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지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사실 5.18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로서는 빨리 정리를 확실하게 조치들을 취해가면서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여기서 그동안에 이른바 황교안 체제가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조금 이 지지율 같은 것도 상승했던 이런 부분들이 네.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국민의 어떤 상식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이제 5.18 얘기하셨으니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의원들 문제 발언이 연달아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개인의 뭐 돌출 행동이라든지 말실수로 보기 조금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반복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어떤 공감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거고요. 그리고 이 강약의 구도로 보는 그러니까 역사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뭐 사람을 규정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사물을 볼 때 어떤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맥락에서의 그 일을 해석하고 네.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현재의 시대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신들의 지지자 일부만을 향한 그러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이 예를 들면 이번 같은 경우도 세월호 유가족들 아니면 다수의 어떤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여지고, 그것은 결국 어떤 이 보수주의 철학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꾸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일제히 비판, 또 비판하면서 제명 등의 엄중한 징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례로 듣고 오시죠. 문제는 이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언어를 통해서 뭐 정치인들이 어떤 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온 국민이 슬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정말 도덕적으로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어떤 양식, 그리고 어떤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좀 책임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가하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가수 이성환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월호가 지겹다니요. 저는 당신들이 징글징글합니다. 창피한 줄 아십시오. 100번 양보해서 지겹다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 네, 화면 하나 띄워드리면서 이 주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오늘 FC 바르셀로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이미지입니다. 앞서 최영일 평론가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한국어 글자가 아래 써 있고요. 시간도요, 한국 시간으로 16일 0시에 정확하게 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지난 3주기, 4주기 때도 추모 메시지를 올렸던 구단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스페인 축구팀도 진심으로 추모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는 아직도 세월호에는 어떤 정치적인 성격을 좀 씌우고 있는 것 같죠. 너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공방의 정쟁의 소재로 사용하는 것, 이건 대단히 문제입니다.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들 것인가, 여기에 오히려 정치인들은 더 입법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주력을 하고 그 아픈 유가족들의 아픔을 껴안으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통합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정치권이 더 정쟁을 부추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온 국민이 마음이 아픈 날, 이 아픔을 더하는 씁쓸한 정치권의 단면이었습니다. 소종섭 편집국장,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